네, 안녕하세요. KB증권 ETF 담당 공원배입니다. 오늘은 KB증권 하우스뷰 기반의 2022년 전술적 ETF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포트폴리오 정의입니다. 투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월보에 실제로 제시할 MP와는 상이할 수 있고요. 저희 KB증권 하우스뷰를 기반으로 한 컨셉, EMP 컨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은 아까 신동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부터 정상화 과정의 한 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EMP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정상화 과정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이에 따른 금리 경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쇼티지 같은 공급 병목 형상 해소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해당 요인들은 각 시점별로 글로벌 금융 자산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코어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드리고요.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코어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뼈대를 맞추고요. 그래서 뼈대를 구성한 다음에는 각 분기별로 초과 수익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스타일, 섹터, 테마형 ETF 등으로 구성된 세틀라이트 ETF, 위성자산이죠. 위성자산 ETF를 교체해서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21년 연간 전망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제로금리 시대를 여는 자산 배분 EMP를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이 제로금리 수준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과거 안전한 자산도 더 이상 안전한 자산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미국 국채 7에서 10년물에 투자하는 ETF의 2021년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했습니다. 손해가 났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전략이 채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채권 중심으로 구성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른 해법으로는 대체 및 하이브리드 자산을 편입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해법이 2022년에도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저희 2022년에는 아까 보셨듯이 금리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의 핵심은 대체 자산을 통한 다각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구매력 저하가 나타나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의 구매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 허들레이시라고 하는데요. 이 허들레이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자산에 투자할 때 인플레이션을 제외한다면 실질 투자 수익률도 저하되게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평가할 때 쓰는 툴인 밸류에이션에서 할인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 채권의 현금 흐름인 이자 역시 인플레이션에 의해 할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해지 자산으로 역시 채권의 역할이 저하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대체 자산을 편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인플레이션 시기에 실물 자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림을 보면 지난 20년간 10년 단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상위 세계 연도의 자산별 평균 수익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09년 왼쪽 차트를 보시면 강세를 보였던 자산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자재, 원유기업, 금, 리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그래서 2010년에서 2019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금과 리츠, 글로벌 주식, 원자재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이 원자재와 연동이 되는 원유 기업들은 또 강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동일한 흐름은 아니지만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까 금리가 상승하고 상반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단기 동조화 현상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대체 및 하이브리드 자산을 제가
제시를 하고요. 실물 자산의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물 자산은 약점이 있습니다. 원유와 같은 원자재 그리고 실물 자산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물 자산과 연동되는 원자재와 연동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주식과 채권 성향을 모두 지닌 하이브리드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자산 편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는 단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듯이 흐름이 매번 동일하지 않고요. 이것을 포트폴리오에 넣게 되면 위험도와 변동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다수의 멀티에셋 자산들로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도를 낮출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KB증권이 추천드리는 자산은 대체 자산 중에서 글로벌 리츠, 그리고 금, 하이브리드 자산 중에서는 배당 우선주, 그리고 원유와 한국 리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입한 종목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요. 경제활동 정상화로 성장이 예상이 되는 미국 주거용 리츠 ETF, REZ, 그리고 금리의 배당이 연동되는 변동배당 우선주, VRP ETF, 그리고 원유 미드스트림, 즉 송유관, 트럭, 선박 등의 기업에 투자하는 MLP ETF인 AMLP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ETF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응 가능한 변동배당 우선주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고정배당 우선주는 금리에 상관이 없이 배당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천드리는 이 변동배당 우선주 같은 경우는 단기금리에 이 배당이 연동이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VRP의 분배금이 단기금리와 연동되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 이 VRP ETF의 분배금도 늘어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전환 우선주나 상환 우선주, 그리고 영구 우선주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주식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한 반면에 미국의 우선주는 채권의 성향에 조금 더 가까운 하이브리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주식과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 그 사이에 변동배당 우선주가 변동성과 수익률이 그 중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2년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단기 금리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플래트닝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최근까지 4%의 중반의 배당 수익률을 보였던 이 VRP의 경우에는 2022년에 분배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주거용 리츠 ETF인 REZ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 수익에 기반이 되는 부동산 기초자산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해지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제가 리츠 ETF를 추천을 드리면 항상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금리 상승기에도 리츠 투자해도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22년 미 국채 금리가 미 10년물 기준으로 고점이 2.0%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20년 평균으로 보시면 5%, 그리고 21년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YTD 기준으로 2.8%, 아직 4분기가 반영되지 않은데 2.8%의 배당 수익률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는 2.1%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 분배금, 배당 수익률의 레벨이 여전히 굉장히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 리츠 기업의 대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른쪽 차트의 빨간색 줄을 보시면, 그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도 실제로 리츠의 대출 금리는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ETF는 주거용 리츠에 투자하는 REZ인데요. 경제활동이 재개될 경우에는 분배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2021년에 분배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이 되고,
향후에도 이 분배금의 지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천 ETF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제 주식 전술입니다. 2022년 분기별 포트폴리오 전술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파란색 곡선이 미 국채 10년물의 분기별 금리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막대 차트가 S&P 500 지수의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의 증시 변동 가능성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있어서 하반기 대비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상조하고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럴 때 금리가 1분기에 고점을 찍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동반 축소를 시켜서 이 부분을 대체 자산으로 조금 더 편입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ETF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1분기, 바로 이때 금리 상승에 유리할 수 있는 스타일, 섹터, 테마형 ETF로 대응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신흥국 주식 내 한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던 한국 주식의 적극적인 비중 확대 시점이 바로 1분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중간 선거 이전에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S&P 500 지수가 연중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반락 시점에서 저희가 1분기 금리가 단기 고점을 찍는다고 했죠. 그래서 1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성장주, 금리가 저점을 찍을 때까지 그 성장주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저점을 보일 때는 주가 방어력과 주가의 설명력이 높은 자사주 매입 ETF의 강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미국 증시가 저점을 찍을 때 적극적인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를 드리고요. 바로 이때의 전술이 하반기 E&P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는 저희가 이제 금리가 연말까지 쭉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 확대했던 주식 비중의 확대 비중을 3, 4분기에도 유지를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금리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재차 가치주로 스타일 로테이션을 유연하게 하는 그런 전술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선진국 미국 주식형 ETF 위성자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타일 전략으로는 가치주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 금리가 고점을 찍을 때 성장주로 로테이션을 했다. 다시 반락 시점에서 연말까지 올라갈 때는 가치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섹터를 얘기를 드리면 저희는 지금 현재는 경기 민감 업종 중 자유소비재에 투자하는 ETF XLY를 지금 편입을 했는데요. 1분기에 금리가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은행 업종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2분기에는 저희가 성장주 중에서 자사주 매입 비중이 높은 그리고 실적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ETF인 XLC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글로벌 반도체 테마에 투자하는 SMH를 편입을 했는데요. 굉장히 수익률이 좋게 나타나고 있죠. 저희가 1분기까지도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 ETF 테마를 여전히 가져가고요. 2분기 정도부터는 하락 국면에서도 방어력이 높고 이익 증가가 지속되는 자사주 매입 테마 ETF PKW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로 PKW ETF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S&P 500 자사주 매입 규모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 규모가 계속 올라가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규모에 따라서 PKW ETF의 주가도 연동이 되고 있고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PKW의 업종 비중과 유사한데요. 자사주 매입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섹터는 IT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금융 소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흥국 E&P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중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 테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KGRN이라는
테마형 ETF를 추천을 드리고, 선호지수로는 구조적 성장지수인 창업한 지수에 투자하는 CNXT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한국 주식입니다. 2022년에는 코스피 타겟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9%의 기대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2022년 주요 자산 중에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한국 주식형 ETF 중에서는 지수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테마형 ETF 세 가지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국 주식 시간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 역시 친환경 정책이 지속이 되면서 친환경 테마에 투자하는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ETF,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매력과 2022년 임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코스닥 바이오주에 투자할 수 있는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텍 ETF,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오징어 게임 그리고 BTS 등 한국의 성장 동력이 미디어 엔터로 새롭게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컨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ETF, 이렇게 테마 ETF 세 종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